세상에는 아직 도깨비가 어슬렁거리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이 하늘의 뜻을 읽고 땅의 기운을 느끼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던 그런 먼 옛날의 이야기다. 도깨비 극장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할게요. 산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마을은 서로를 잘 알았다. 장날이면 고갯길을 넘어오가며 소식을 나눴고 혼사나 장례가 있으면 서로 돕는 사이였다. 그 마을들에 각각 한 명씩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사내들이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름도 비슷했다. 한 명은 득쇠, 한 명은 득팔이었다. 사람들은 이 둘을 두고 팔자가 똑같다고 수군거렸다. 실제로 닮은 점이 많았다. 둘 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 배울 기회도 없었고 글을 읽을 줄도 몰랐다. 20살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갔고 날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갔다. 하지만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팔자는 비슷할지 몰라도 두 사람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다는 사실을. 득쇠는 계산이 빨랐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늘 내가 얻는 게 뭐냐부터 따졌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했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저울질을 했다. 이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이 일이 내게 이득이 될까? 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계산식이 돌아갔다. 반면 득팔은 느렸다. 말도 느렸고 생각도 느렸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을 몰랐고 손해를 봐도 그럴 수도 있지 하며 넘겼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저러니 평생 가난하지라고 혀를 찼다. 실제로 득팔은 자주 속았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도 많았다. 그해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장마가 2달 넘게 이어졌고 논밭은 물에 잠겼으며 산사태로 길이 끊기기도 했다. 사람들은 흉년을 걱정하며 하늘만 바라봤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다. 득쇠는 집에서 장작불을 쬐고 있었다. 비가 새는 지붕 밑에서 그릇을 받쳐놓고 찬밥에 된장을 비벼 먹고 있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똑. 득쇠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밤에 누가 찾아온단 말인가. 문을 열자 누더기를 걸친 노인이 서 있었다. 온몸이 비에 흠뻑 젖어 있었고 지팡이에 의지한 채 겨우 서 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노인의 눈빛은 맑았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눈은 깊고 투명했다. 노인이 입을 열었다. 하룻밤만 묵게 해주게.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구걸하는 것 같지도 애원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청하는 목소리였다. 득쇠는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젖은 옷, 빈손, 남루한 행색. 한눈에 봐도 가진 게 없어 보였다. 쓸모가 없었다. 득쇠의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갔다. 이 노인을 들이면 내가 얻는 게 뭐가 있나? 밥을 나눠줘야 하고 잠자리를 내줘야 한다. 대신 얻는 건 아무것도 없다. 여긴 여유가 없어. 득쇠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문을 닫았다.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득쇠는 다시 불가로 돌아가 손을 쬐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그는 애써 그 느낌을 외면했다. 노인은 빗속에 한동안 서 있었다.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돌렸다. 지팡이를 짚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산 너머 마을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흐려져 갔다. 산길을 넘어 노인은 득팔의 마을에 도착했다. 밤은 더 깊어졌고 비는 더 세차게 내렸다. 득팔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초가지붕은 낡았고
담장은 무너진 곳이 많았다. 노인이 문을 두드렸다. 똑똑똑. 득팔은 잠들려던 참이었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이 밤에 누가 왔을까? 득팔은 문을 열었다. 그리고 빗속에 서 있는 노인을 보았다. 비 많이 맞으셨네요. 득팔의 첫 마디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인을 안으로 들였다. 작은 방이었다. 살림살이라곤 거의 없었고 이불도 얇은 것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득팔은 노인에게 마른 천을 건넸다. 옷을 말리셔야 할 텐데. 득팔은 자신의 옷 한 벌을 꺼냈다. 기워 입던 것이었지만 그나마 마른 옷이었다. 노인은 말없이 옷을 받아 갈아입었다. 부엌에는 남은 밥이 조금 있었다. 득팔은 그것을 긁어 모아 물을 붓고 끓였다. 된장을 풀고 마른 나물 몇 가닥을 넣었다.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밥은 남은 게 조금밖에 없어요. 득팔은 미안한 듯 말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국 한 그릇씩을 나눠 먹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계속 들렸다. 밥을 먹고 난 뒤 노인은 문가에 자리를 잡았다. 득팔은 자신의 이불을 내주려 했지만 노인이 손을 저었다. 괜찮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노인은 옷을 껴입고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득팔은 방 안에 누웠다. 얇은 이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봤다. 빗물이 지붕을 타고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득팔은 노인이 괜찮을까 걱정했다. 춥지는 않을까, 배는 고프지 않을까. 하지만 자신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다. 노인은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득팔도 일어나 노인을 배웅했다. 노인은 문 앞에서 득팔을 바라봤다. 그 맑은 눈이 득팔을 오래 들여다봤다. 자네는 내게 왜 이렇게 했나? 노인이 물었다. 득팔은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별 이유 있나요? 그냥 사람이니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오래 득팔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는구나. 노인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마을을 떠났다. 득팔은 그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평범한 아침이 시작되었다. 득팔은 노인이 누구였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한 사람을 도왔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귀인은 이미 두 사람을 모두 만났다. 그리고 누가 자신을 알아봤는지 확인했다. 이제 세월이 그 차이를 천천히 드러낼 차례였다. 비가 그친 뒤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 보였다. 논밭에 물이 빠지고 끊겼던 길이 다시 이어졌다. 사람들은 농사일에 매달렸고 시장은 다시 북적거렸다. 하지만 두 사내의 삶에는 서로 다른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득쇠는 여전히 바빴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날품팔이를 나갔다. 품삯을 받을 때마다 꼼꼼히 세어보았고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따졌다. 장에 가서는 물건값을 깎는데 열을 올렸고 거래할 때마다 자신이 손해보지 않는지 재고 또 재었다. 사람들은 득쇠를 알뜰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술 한 잔에 쓸 돈도 아꼈고 옷 한 벌 사는데도 인색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사는 것. 득쇠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계산했다. 저 사람은 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저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이득이 있을까?
그의 머릿속에는 늘 그런 생각들이 맴돌았다. 그래서 그는 부자들에게는 잘 보이려 애썼고 가난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뒀다.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득세를 찾아왔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간신히 걸어왔다. 득세야, 미안한데 쌀 한 되만 구워줄 수 있겠니? 손주가 아파서 죽을 쏘아야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다. 득세는 잠시 멈칫했다. 쌀 한 되쯤이야 아깝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생각했다. 이 할머니가 갚을 수 있을까? 늙고 병든 몸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득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 저도 요즘 형편이 어려워서요. 제 것도 빠듯한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다. 구부정한 등이 더 굽어 보였다. 득세는 문을 닫고 다시 자기 일을 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지만 그는 그것을 무시했다. 세상은 원래 냉정한 것이라고, 각자 살아남아야 한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반면 득팔의 하루는 달랐다. 그도 날품팔이를 했지만 득세처럼 꼼꼼하지 못했다. 품삯을 받을 때 잘못 세기도 했고 덜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갔다. 장에서 물건을 살 때도 깎지 못했다. 상인이 부르는 대로 주고 샀다. 사람들은 득팔을 어수룩하다고 했다. 실제로 그는 자주 손해를 봤다. 일을 해주고 품삯을 제대로 못 받을 때도 많았고 빌려준 물건이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득팔은 화를 내지 않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며 웃어 넘겼다. 득팔은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누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득팔에게 자주 부탁을 했다.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 지붕을 고쳐달라, 밭을 갈아달라. 득팔은 묵묵히 일했다. 어느 날 마을 건너편에 사는 과부가 득팔을 찾아왔다. 그녀는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며 힘들게 살고 있었다. 득팔 씨, 우물이 막혔는데 좀 봐줄 수 있을까요? 아이들이 물을 길어오지 못해서.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득팔은 즉시 도구를 챙겨 따라갔다. 우물은 깊었고 바닥에 돌과 흙이 쌓여 있었다. 득팔은 밧줄을 묶고 우물 안으로 내려갔다. 어둡고 축축했다. 그는 한참을 허리를 굽혀 돌과 흙을 퍼냈다. 손이 까지고 옷이 젖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해질 무렵 우물이 다시 맑은 물을 내주었다. 과부는 고마워하며 품삯을 주려 했지만 득팔은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이웃끼리 도와야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왔고 추수철이 되었다. 사람들은 들판에서 벼를 베고 타작을 했다. 이 시기는 일손이 가장 필요한 때였다. 득세는 품삯이 높은 부잣집 일을 골라서 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을 받았다. 그는 그 돈을 꼭꼭 숨겨두었다. 득팔은 여기저기서 부르는 대로 일을 했다. 품삯이 적어도 밥만 주어도 일했다. 어떤 날은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힘들었지만 사람들이 고맙다고 할 때마다 득팔은 웃었다. 어느 날 저녁 득세와 득팔은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쳤다. 같은 날 태어난 사이라 사람들이 소개해 준 적이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봤다. 잘 지내시오? 득팔이 먼저 인사했다. 득세는 득팔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해진 옷, 거친 손, 피곤한 얼굴. 득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렇게 살아서야 그럭저럭이요. 득세의 대답은 짧았다. 그는 자신이 산 물건들을 득팔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감쪽같이 가렸다. 새 신발, 좋은 천. 득세는 자신이 잘 사는 것을 자랑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시기받을까봐 두려웠다. 요즘 농사일이 바쁘시죠? 득팔이 물었다. 득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돈을 좀 모아야 하니까요. 세상이 각박하니 대비를 해야지. 득팔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건강이 제일이죠. 두 사람은 곧 헤어졌다. 득쇠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돈을 모으고 있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왜인지 마음이 개운하지 않았다. 득팔도 집으로 향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돈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는 걱정하지 않았다. 내일도 일이 있을 것이고 밥은 먹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날 밤 달이 밝았다. 득쇠는 자신의 돈을 세어보았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다. 그는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이웃집 할머니의 구분 등이 자꾸 떠올랐다. 득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다. 득팔은 일찍 잠들었다. 피곤한 몸이었지만 잠은 편안했다. 꿈속에서 그는 맑은 우물물을 마시고 있었다. 물은 시원하고 달았다. 세월은 그렇게 흘렀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살았지만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었다. 득쇠는 돈을 모았고 득팔은 사람을 모았다. 아직 그 차이가 무엇을 만들어낼지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싹은 트고 있었다. 겨울이 왔다. 산에는 눈이 쌓였고 바람은 뼈를 애는 듯 차가웠다. 사람들은 집안에 웅크리고 봄을 기다렸다. 일거리가 줄어들고 먹을 것도 부족해졌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견디기 힘든 계절이었다. 득쇠는 겨울을 나름 잘 준비했다. 가을에 모은 돈으로 곡식을 사두었고 땔감도 충분히 마련했다. 그는 집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겨울을 견뎠다. 밖에 나가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었다. 어느 날 마을에 도둑이 들었다는 소문이 퍼졌다. 누군가의 창고에서 곡식이 사라졌고 다른 집에서는 옷가지가 없어졌다. 사람들은 불안해했다. 득쇠는 더욱 문을 굳게 걸어 잠갔다. 밤마다 자다가도 깨어 창고를 확인했다. 혹시 누가 들어오지는 않았는지, 물건이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득쇠의 집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이웃들도 득쇠를 멀리했다. 도움을 청해도 거절당하고 말을 걸어도 차갑게 대하니 자연스레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다. 득쇠는 그것이 편하다고 생각했다. 혼자 있으면 신경 쓸 일도 없고 손해볼 일도 없었다. 하지만 밤이 길어질수록 득쇠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집은 따뜻했지만 무언가 텅 빈 것 같았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다. 그는 그 느낌이 뭔지 알 수 없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걸까? 어느 추운 밤, 득쇠는 문득 그날 밤의 노인을 떠올렸다. 비에 젖은 채 문 앞에 서 있던 노인. 득쇠는 왜 자신이 문을 닫았는지 생각해봤다. 손해를 보기 싫어서였다. 쓸모없는 사람을 데리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때는 그 선택이 당연하다고 느껴졌다. 하지만 지금 혼자 앉아있는 이 순간 득쇠는 묻게 되었다. 내가 얻은 게 뭐지? 돈은 모았다. 곡식도 있다. 하지만 이 공허함은 뭔가? 득쇠는 그 물음에 답하지 못했다. 그는 불을 더 지폈지만 추위는 가시지 않았다. 같은 겨울, 득팔의 삶은 달랐다. 그의 집도 가난했다. 곡식은 넉넉하지 않았고 땔감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의 집 문은 늘 열려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사람들이 늘 드나들었다. 추운 날이면 이웃들이 득팔의 집에 모였다. 땔감을 조금씩 가져와 함께 불을 쬐고 남은 음식을 나눠 먹었다. 혼자서는 추운 겨울을 견디기 힘들었지만 함께하면
조금 나았다. 득팔은 자신의 것이 적어도 기꺼이 나눴다. 득팔 씨 덕분에 올겨울도 나겠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다. 득팔은 웃으며 대답했다. 제가 뭐 한 게 있나요? 다들 서로 도와서 그런 거죠. 사람들은 웃었다. 가난했지만 그 웃음은 진짜였다. 겨울 중순 마을에 큰 눈이 내렸다. 하룻밤 사이에 쌓인 눈이 무릎까지 올라왔다. 길이 막혔고 나무가 쓰러졌다. 특히 홀로 사는 노인들은 위험했다. 눈을 치울 힘도 없고 밖에 나갈 수도 없었다. 득팔은 아침 일찍 일어나 삽을 들었다. 그리고 마을을 돌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 앞 눈을 치웠다. 한 집, 두 집, 세 집. 허리가 아팠고 손이 얼었지만 득팔은 멈추지 않았다. 한 노인이 문을 열고 나왔다. 득팔아, 고맙다. 덕분에 밖에 나갈 수 있겠구나. 득팔은 땀을 닦으며 웃었다. 천천히 나가세요. 길이 미끄러워요. 소문은 빨리 퍼졌다. 득팔이 혼자서 마을 노인들의 집 앞 눈을 다 치웠다고. 사람들은 감탄했다. 그리고 몇몇 젊은이들이 삽을 들고 나왔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그렇게 마을 사람들이 함께 눈을 치웠다. 득팔이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두의 일이 되었다. 그날 저녁 득팔의 집에는 이웃들이 찾아왔다. 떡을 가져온 사람, 김치를 가져온 사람, 술을 가져온 사람. 적은 양이었지만 모두 모으니 푸짐한 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둘러앉아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다. 득팔이는 참 신기해. 한 사람이 말했다. 가진 게 없는데도 늘 남을 돕잖아. 다른 사람이 거들었다. 그래서 복을 받을 거야. 하늘이 알아줄 거라고. 득팔은 머리를 긁적이며 웃었다.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웃었다. 방 안은 따뜻했다. 밖은 추웠지만 안은 봄 같았다. 그 시각 득쇠는 혼자 앉아 있었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는 게 보였다. 아름다웠지만 쓸쓸했다. 득쇠는 문득 밖의 소리를 들었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 사람들의 소리였다. 득쇠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다. 저 멀리 득팔의 집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사람들의 그림자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득쇠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가슴 한편이 아렸다. 득쇠는 자신의 집을 돌아봤다.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고 물건도 많았다. 하지만 조용했다. 너무 조용했다. 득쇠는 앉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무엇을 지키려고 이렇게 사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득팔의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계속 들렸다. 득쇠의 집에서는 침묵만이 흘렀다. 같은 마을,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두 사람의 겨울은 전혀 달랐다. 겨울은 천천히 지나갔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득쇠의 마음속 겨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득팔은 겨울을 무사히 넘겼다. 가진 것은 여전히 적었지만 마음은 풍요로웠다. 그는 봄을 기다렸다. 다시 일할 수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계절을. 두 사람의 삶은 점점 더 갈라지고 있었다. 하나는 물질을 쌓았고 하나는 관계를 쌓았다. 아직은 그 차이가 크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세월이 더 흐르면 그 차이는 명확해질 것이었다. 봄이 왔다.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다. 사람들은 다시 들판으로 나가 씨를 뿌렸다. 농사철이 시작되었고 마을은 다시 분주해졌다. 하지만 이번 봄은 평소와 달랐다. 겨울 동안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병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몇몇 노인들은 세상을 떠났다. 의원이 있었지만 약값이 비쌌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저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 득쇠도 병에 걸렸다. 어느 날 아침 몸이 으슬으슬 떨렸다. 열이 올랐고 기운이 빠졌다. 득쇠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며칠을 그렇게 지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물만 마셨다. 득쇠는 의원을 부르고 싶었다. 하지만 망설였다. 약값이 비쌌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았다. 득쇠는 생각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병은 나아지지 않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득쇠는 겨우 일어나 의원을 찾아갔다. 비틀거리며 걸었고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의원은 득쇠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왜 이제 왔소? 병이 깊어졌소. 의원은 약을 지어주었다. 값은 비쌌다. 득쇠는 돈을 내며 속이 쓰렸다. 약을 먹고 득쇠는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기운이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었다. 농사철인데 일을 못하니 돈을 벌 수 없었다. 득쇠는 초조해졌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병을 앓는 동안 아무도 득쇠를 찾아오지 않았다. 이웃들은 득쇠가 아픈지도 몰랐다. 혹시 알았더라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득쇠는 늘 사람들을 멀리했고 도움을 거절했으니까. 이제 득쇠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없었다. 득쇠는 혼자 집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쓸쓸했다. 밥을 해먹을 기운도 없었고 빨래할 힘도 없었다. 집은 점점 지저분해졌다. 득쇠는 생각했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득쇠를 무섭게 했다. 지금까지 모은 돈, 쌓아놓은 곡식. 그게 무슨 소용인가? 아플 때 손 내밀어 줄 사람이 없다면. 득쇠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반면 득팔의 봄은 바빴다. 그도 병에 걸렸었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났다. 하지만 득팔이 앓는다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이 찾아왔다. 할머니는 죽을 끓여 가져왔고 젊은이는 약초를 캐와 다려주었다. 이웃들이 번갈아 가며 득팔을 돌봤다. 제가 뭐라고 이렇게. 득팔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한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득팔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득팔은 고개를 숙였다. 가슴이 따뜻해졌다. 덕분에 득팔은 빨리 회복했다. 일주일 만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기뻐했다. 다행이다. 득팔이가 없으면 안 되는데. 득팔은 웃으며 말했다. 제가 뭐 별거라고요. 봄이 깊어갔다. 모내기철이 되었다. 득쇠는 여전히 몸이 약했다. 혼자서 모를 심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득쇠는 품삯을 주고 사람을 구하려 했다. 하지만 이 바쁜 철에 품삯만으로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웠다. 사람들은 서로 도우며 일했고 득쇠처럼 혼자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득쇠는 어렵사리 몇 사람을 구했다. 하지만 일하는 속도가 느렸다. 다른 집들은 벌써 모내기를 끝냈는데 득쇠의 노는 아직 반도 못 끝냈다. 득쇠는 조바심이 났다. 늦어지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득쇠는 논에서 일하다가 쓰러졌다. 무리했던 것이다. 지나가던 사람이 득쇠를 발견하고 집으로 옮겼다. 득쇠는 사흘을 누워 있었다. 그 사이 노는 방치되었다. 득쇠는 절망했다. 이번 농사는 틀렸다. 득팔의 모내기는 달랐다. 이른 아침 득팔이 논에 나가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득팔이 논부터 하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젊은이들, 안악들, 심지어 아이들까지. 득팔은 놀랐다. 여러분, 자기 집 일도 바쁜데. 한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득팔이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움받았는데. 이 정도는 당연하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하루 만에 득팔의 모내기가 끝났다.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니 금방이었다. 일이 끝나고 사람들은 득팔의 집에 모여 밥을 먹었다. 득팔은 가진 게 많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각자 음식을 가져와 푸짐한 상이 차려졌다. 득팔아,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복을 받는 거야. 한 노인이 말했다. 득팔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복을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득팔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은 웃었다. 그날 밤 득팔은 혼자 앉아 생각했다. 사람들의 도움이 고마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것이 득팔에게는 가장 큰 복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왔고 농사는 자랐다. 득수의 노는 반쯤밖에 심지 못해 수확이 적을 것 같았다. 득수에는 우울했다. 올해도 가난할 것이다. 그는 늘 돈을 모으려고 애썼는데 막상 아프니 모든 게 무너졌다. 득팔의 노는 풍성했다. 벼가 푸르게 자랐고 가을이 되면 좋은 수확을 거둘 것 같았다. 득팔은 논을 보며 감사했다. 혼자였다면 이루지 못했을 일이었다. 여름 어느 날 득쇠와 득팔이 다시 마주쳤다. 우물가에서였다. 득쇠는 여전히 야위어 보였고 득팔은 건강해 보였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다. 몸은 좀 어떠시오? 득팔이 물었다. 득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럭저럭이오. 득팔은 득쇠의 얼굴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습니다. 득쇠는 득팔의 눈을 봤다. 진심이 담겨 있었다. 득쇠는 말하고 싶었다. 도와달라고, 외롭다고, 후회한다고. 하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득쇠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다. 득팔은 득쇠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득팔은 마음이 아팠다. 같은 날 태어났고 같은 환경에서 살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걸까? 그날 밤 득쇠는 혼자 앉아 생각했다. 득팔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진심 어린 눈빛. 득쇠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사람이었다. 마음이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관계의 벽을 무너뜨리기에는 득쇠에게 용기가 없었다. 득쇠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다시 혼자만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겨울이 찾아왔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다. 득쇠와 득팔은 나이를 먹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고 허리는 조금씩 굽어갔다. 득쇠는 여전히 돈을 모았다. 병을 앓은 뒤에도 그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병에 걸려 손해를 봤으니 더 열심히 벌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품삯을 받을 때마다 구석구석 살폈고 물건을 살 때는 끝까지 깎았다. 그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득쇠는 논을 하나 더 샀다. 작은 논이었지만 자기 소유였다. 사람들은 득쇠를 부러워했다. 득쇠는 알뜰하네. 벌써 논을 2개나 가졌어. 득쇠는 그 말을 들으며 만족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득수의 집은 여전히 조용했다. 노는 늘었지만 사람은 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밥을 먹을 때도 혼자, 잠들 때도 혼자였다. 득수에는 그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다. 혼자가 편하다고, 신경 쓸 일이 없다고 자신을 위로했다. 장가를 가라는 주변의 권유도 있었다. 하지만 득수에는 거절했다. 아내를 맞이하려면 돈이 들지 않소. 차라리 그 돈을 모으는 게 낫소.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득수를 설득할 수 없었다. 득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득팔의 삶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가난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30이 넘어 득팔은 장가를 갔다. 마을 과부의 딸과 혼인했다. 그녀도 가난했지만 마음씨가 고왔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아꼈다. 아내는 득팔을 닮았다. 베푸는 것을 좋아했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기뻐했다. 두 사람의 집은 늘 문이 열려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러 쉬었고 이웃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다. 얼마 뒤 득팔에게 아이가 생겼다. 딸이었다. 득팔은 아이를 안고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가족이 있었다. 그것만으로 득팔은 충분히 행복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집은 더 시끌벅적해졌다. 아이의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득팔은 일을 하다가도 아이 생각이 나면 웃었다. 가난했지만 그의 마음은 풍요로웠다. 반면 득수의 집은 더욱 조용해졌다. 노는 3개로 늘었고 곡식이 쌓였다. 큰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샀다. 겉으로 보기에 득수는 성공한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득수를 부자라고 불렀다. 하지만 득수는 행복하지 않았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았다. 혼자 누워 천장을 보며 득수는 생각했다. 내가 이루려던 게 뭐였지? 돈을 모아 무엇을 하려던 거지? 득수는 답을 찾지 못했다. 어느 가을날 득수는 장터에 갔다. 곡식을 팔기 위해서였다. 장터는 붐볐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며 떠들썩했다. 득수는 곡식을 팔고 돈을 받았다. 제법 큰 돈이었다. 득수는 만족스러웠다. 그때 득팔의 가족을 봤다. 득팔과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이 함께 걷고 있었다. 딸은 아버지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었다. 득팔은 아이를 보며 웃었고 아내도 웃었다. 그 모습은 평범했지만 행복해 보였다. 득수는 그들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득팔은 가진 게 없었다. 낡은 옷을 입었고 신발도 해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반면 득수는 좋은 옷을 입고 돈도 많았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웃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득수는 돌아섰다. 빨리 집으로 가고 싶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었다. 쓸쓸한 집에서 득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맛있는 반찬을 차렸지만 맛이 없었다. 그날 밤 득수는 꿈을 꾸었다. 그날 비 오던 밤에 노인이 나타났다. 노인은 젊은 얼굴로 서 있었다. 환하게 빛나는 모습이었다. 득수는 노인에게 다가갔다. 당신은 누구요? 득수가 물었다. 노인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귀인이었소. 득수는 놀랐다. 귀인? 복을 가져다 주는?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귀인은 복을 들고 오는 존재가 아니오. 알아보는 마음 앞에만 잠시 멈출 뿐이지. 득수는 이해하지 못했다. 무슨 말이오? 노인은 득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슬퍼 보였다. 당신은 나를 보고 계산했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 당신에게 무슨 이득이 되는지. 하지만 진짜 귀인은 그런 계산 너머에 있소.
득수에는 말했다. 그때 다시 온다면 무엇이든 내어주겠소. 문을 열고 밥을 대접하고 내 모든 것을 드리겠소. 득수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노인은 슬프게 웃었다. 귀인은 2번 오지 않소. 기회는 한 번뿐이었소. 당신은 그 기회를 놓쳤소. 득수에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한 번만 더. 하지만 노인의 모습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억하시오. 노인의 목소리가 멀어졌다. 귀인은 대단한 모습으로 오지 않소.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지.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복을 누리오. 득수에는 잠에서 깼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꿈이었지만 너무나 생생했다. 득수에는 일어나 밖을 내다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득수의 마음은 어두웠다. 득수에는 그날 이후 변했다. 조금씩이지만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지나가는 이웃에게 인사를 했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관계는 멀어진 뒤였다. 사람들은 득수를 경계했다. 갑자기 왜 저러나 무슨 속셈이 있나. 득수는 좌절했다. 사람의 마음은 돈처럼 쌓을 수 없었다. 한 번 멀어진 관계는 쉽게 가까워지지 않았다. 득수는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득팔은 여전히 그의 삶을 살았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다. 사람들과 웃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득팔에게는 논도 큰 집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세월이 더 흘렀다. 2 사람은 노인이 되어갔다. 곧 인생의 마지막 장이 펼쳐질 것이었다. 득수는 부자가 되었지만 외로웠고 득팔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다. 2 사람의 말년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노년이 되었을 때 2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갈렸다. 득수는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다. 노는 5개로 늘었고 큰 기와집에 살았다. 창고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옷도 비단으로 지어 입었다. 사람들은 득수를 보며 말했다. 저 사람 참 성공했네. 하지만 득수의 집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큰 집은 텅 비어 있었다. 방은 여러 개였지만 득수 혼자 사용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요했고 저녁에 잠들 때도 고요했다. 득수는 하루 종일 혼잣말을 했다. 오늘은 날씨가 좋군. 저녁은 뭘 먹을까? 노는 잘 자라고 있나?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메아리처럼 자신의 목소리만 집안을 맴돌았다. 명절이 되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친척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다. 득수는 혼자 상을 차렸다. 좋은 음식을 장만했지만 혼자 먹으니 씁쓸했다. 방 안에 앉아 창밖을 보면 다른 집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득수는 귀를 막았다. 밤이 되면 득수는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 혼자 있으면 온갖 생각이 몰려왔다.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갈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 며칠이 지나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득수는 가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다. 누군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말을 걸고 싶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득수의 집 앞을 그냥 지나쳤다. 득수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다시 문을 닫았다. 어느 날 득수는 아팠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다. 혼자 누워 있었다. 의원을 부르고 싶었지만 부를 사람이 없었다. 득수는 간신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의원을 찾아갔다. 비틀거리며 걸었다. 의원은 약을 지어주며 말했다. 혼자 사시니 힘드시겠습니다. 누가 돌봐드려야 하는데.
득쇠는 대답하지 못했다.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득쇠는 약을 먹었다. 조금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팠다. 득쇠는 생각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논도 있고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운가. 반면 득팔의 집은 달랐다. 득팔도 늙었다. 허리가 굽고 머리가 하얗게 샜다. 노는 여전히 하나뿐이었고 집도 작았다. 하지만 그의 집은 늘 사람으로 가득했다. 아침이면 손주들이 뛰어왔다. 아이들은 득팔에게 안겼고 득팔은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고 딸은 빨래를 했다.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다. 이웃들도 자주 들렀다. 득팔 어르신, 오늘 기분 어떠세요? 국 한 그릇 끓였는데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득팔은 고마워하며 받았다. 그리고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명절이 되면 득팔의 집은 북적였다. 자식들, 손주들, 이웃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었다. 음식은 많지 않았지만 각자 조금씩 가져와 나눴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밤이 되면 득팔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 이야기, 마을의 전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다. 득팔은 행복했다. 가진 건 없어도 이 순간이 있었다. 득팔은 감사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에. 두 사람은 같은 마을에 살았지만 전혀 다른 노년을 보냈다. 득쇠는 풍족했지만 외로웠고 득팔은 가난했지만 따뜻했다. 세월이 흐르며 그 차이는 더욱 명확해졌다. 겨울이 왔다. 득쇠의 마지막 겨울이었다. 그날 밤 눈이 내렸다. 조용히, 하얗게. 득쇠는 혼자 방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몸이 무거웠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득쇠는 알았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득쇠는 창고를 바라봤다. 곡식이 가득한 창고.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먹어줄 사람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다. 득쇠는 쓸쓸하게 웃었다. 밤이 깊어갔다. 득쇠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다. 그날 밤에 노인이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다. 노인은 득쇠 앞에 섰다. 오랜만이요. 득쇠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봤어야 했소. 그날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지난 일이오. 득쇠는 물었다. 귀인은 정말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었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은 가져다 주는 게 아니오. 이미 그 사람 안에 있소. 다만 귀인은 그것을 일깨울 뿐이지. 무슨 뜻이오? 득쇠가 물었다. 노인은 설명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그것이 복이오. 누군가를 진심으로 대할 때 그 마음이 돌아오는 것이지. 내가 준 게 아니라 자네가 뿌린 씨앗이 자란 것이오. 득쇠는 이해했다. 그럼 득팔은? 노인은 웃었다. 득팔은 나를 알아봤소. 사람으로서.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했지. 그래서 그는 복을 누리는 것이오. 득쇠는 눈물을 흘렸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세월은 되돌릴 수 없소. 하지만 자네가 깨달은 것,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소. 노인은 사라지기 시작했다. 기억하시오. 귀인은 언제나 평범한 모습으로 오. 이웃으로, 낯선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알아보는 사람만이 그 의미를 아는 것이오. 득쇠는 잠에서 깼다. 아침이었다. 득쇠는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힘이 빠져나갔다. 득쇠는 알았다.
이제 끝이구나. 득쇠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봤다. 눈이 쌓여 있었다. 아름다웠다. 득쇠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났다. 혼자서. 사흘 뒤 이웃이 득쇠를 발견했다. 사람들은 장례를 치러주었다. 하지만 슬퍼하는 사람은 없었다. 득쇠는 부자였지만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다. 득팔은 계속 살았다. 더 늙었고 더 약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 곁에 있었다. 어느 날 득팔은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말이야. 아이들은 귀를 기울였다. 어느 비 오는 날 노인이 찾아왔단다. 할아버지는 그분을 집에 들였지. 밥 한 그릇 드리고 잠자리를 내드렸어. 득팔은 웃었다. 그분이 누구였는지는 몰라.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거니까.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득팔은 계속 말했다. 귀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다. 우리 곁에 늘 있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 힘든 친구, 낯선 사람. 그들이 모두 귀인이 될 수 있지.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면 그 마음이 복이 되어 돌아온단다. 그게 세상의 이치야. 득팔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손주 하나가 물었다. 할아버지는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득팔은 주위를 둘러봤다. 가족들, 이웃들, 웃는 얼굴들. 그럼 할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단다. 득팔은 웃었다. 진심이었다. 그 이야기는 마을에 전해졌다. 입에서 입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들은 말했다. 귀인은 돈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의 모습으로 온다. 그리고 알아보는 사람 앞에서만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득쇠와 득팔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었다. 같은 날 태어났지만 다른 삶을 산 두 사람. 하나는 돈을 모았고 하나는 마음을 모았다. 그리고 말년에 그 차이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귀인은 여전히 세상을 돌아다닌다. 평범한 모습으로,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당신 곁에도 있을지 모른다.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것이 복과 불행을 가르는 차이다.